지금부터 제14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한 어린이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대표 선서자의 선창에 따라 선서해 주시고 마지막 부분의 이름을 낭독할 때는 각자 본인의 이름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이 의원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을 대표해서 서울 구이초등학교 어주윤 어린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어린이의 자유와 복지 향상 및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며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어린이 앞에 선서합니다. 2018년 7월 13일 제14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의원
어주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어린이원 여러분의 해맑은 얼굴에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보는 듯합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어서 첫 번째 공식 행사로 어린이 국회에 참석했습니다. 의장 개인으로도 너무나 평생에 기억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특별한 만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초등학교를 다니는 손자, 손녀를 둔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린이 의원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환영합니다. 어린이 국회 연구회와 어린이 의원을 훌륭하게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귀한 걸음해 주신 학부모님과 내외 기빈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 국회의사당은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장소입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고 국민이 모아준 세금을 나라에서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여러분은 전국 어린이들을 대표해서 지난 3월부터 국회가 하는 일과 과정을 배워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소중한 경험으로 간직하고 꿈과 희망을 펼쳐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 과목에서 정치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정치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다툼을 조정하고 함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장치입니다.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닌 10사람의 한 걸음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원칙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기범인 헌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 민주와 인권이라는 헌법 정신과 이를 실현하는 정치는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생활 곳곳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의 보다 깊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곧 각 초등학교 여름방학이 시작될 것입니다. 소중한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즐겁고 알찬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14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에 참석한 어린이 의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선생님은 물론이고 저 또한 어린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단상이 정리되는 대로 제14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어린이 의원이 발언할 때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국회의 발언에, 국회의원의 발언에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것은 다루고 있는 법률안 등 안건 하나하나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보다 진지하게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박수로 서로 격려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 만큼 어린이 의원들의 발언이 끝나면 곧 박수로 호응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임을 감안해서 통상적인 국회 본회의 운영 방식과 일부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의정연수원장으로부터 제14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개최 경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회의정연수원장 조기열입니다. 제14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개최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는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금년에 14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총 49,728명의 어린이들이 이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행사의 취지는 전국 어린이들에게 교실 밖 민주주의 현장 체험과 역할학습을 통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의회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열린 국회상 정립을 위한 것입니다. 이번 어린이국회는 253개 국회의원 지역구 소재 초등학교와 1개 특수학교 중 25개 교를 제외한 총 229개 학교에서 2,16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는 지도교사 1인과 10인 내외의 6학년 학생으로 구성되며 지도교사의 지도 아래 지난 3월부터 활동해 왔습니다. 국회의정연수원에서는 전국 어린이국회 연구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활동에 임하도록 연구회 일지를 제작하여 배부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총 229개 어린이국회 대상 학교 중 140개 학교 어린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4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를 위하여 전국 어린이국회 연구회에서 194건의 법률안과 84건의 질문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6월 이 법률안과 질문서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안 및 질문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 법률안 17건과 우수 질문서 5건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수 법률안 17건 중에서 오늘 오전 3개 상임위원회에서 어린이 의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7건이 본회의에 부의됨에 따라 이들 법률안 중에서 어린이 의원 여러분들이 대상, 금상 등 우수 법률안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개최에 대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국회 부의장 이주영 의원입니다. 제가 문희상 국회의장님에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부 측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권입니다. 제14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참석하신 우리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동시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귀한 자리에서 격려 말씀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어린이 국회 체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이주영 부의장님, 주승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학부모님과 지도교사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국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여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곳입니다. 또한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국회를 입법기관이라고 합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이 일을 잘하고 있나 살피기도 하고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심의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책임과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어린이 국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직접 국회의원이 되어봄으로써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체험해 보시고 국민을 대표하여 대정부 질문 및 법률안 제안 등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동료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협력하는 과정이 무척 중요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소통과 협력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생각이 달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고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도 소수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은 모두 소통과 협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보고 느낀 것들을 학교에 돌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도 자치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교 규칙과 문화를 모든 사람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만들어가는 책임감 있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어린이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와 교육부는 어린이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빛내는 지혜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들의 앞날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어린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정부에 대한 질문 방식은 먼저 어린이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일괄 질문한 후에 한꺼번에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어린이 의원의 질문 시간은 의원당 3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문산초등학교 이채민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초등학교 어린이 의원 이채민입니다. 저희 연구에는 지난 4월 27일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잡고 만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저렇게 쉽게 만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니 뉴스나 인터넷에서만 보던 북한의 이미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고 65년 동안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아왔으며 북한과 우리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과 핵무기 등으로 파주에서는 어느 다른 것보다도 북한 소식에 두려움을 떨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쉽게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웃는 모습이 기쁘고 감격스러워하였지만 반대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현재 통일 교육을 받고 있으며 북한의 모습을 자주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 봤지만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남한 어린이들이 북한 어린이들을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미래의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여 남한과 북한 어린이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교류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한과 북한의 어린이는 미래의 통일된 나라에서 살아갈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로를 너무 모르고 대화조차 나누어 본 적 없이 다른 환경과 문화에서 공부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준비는 어른들이 하지만 통일된 미래에서는 저희 또 북한 어린이들과 함께 살아갈 어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저희 연구에는 본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북한 어린이들을 알기 위해 함께 하고 싶은 활동을 조사하였더니 함께 체육하기, 함께 이야기하거나 편지 주고받기, 함께 수학여행 가기, 함께 야영하기 등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미래에 남북한 어린이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살펴보면 남과 북 민족적 화해의 단합을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와 왕래를 접촉 활성화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어린이들은 남북 교류를 위한 남북 어린이 체육대회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스포츠를 통해 서로 땀 흘리며 웃는 것이야말로 가장 알기 쉽고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보면 전학온 친구와 경기를 하면서 웃고 땀 흘리다 보면 어느새 오랜 친구처럼 친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만나기 어려울 경우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문자나 메시지의 이메일 같은 경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편지는 문자나 메시지, 이메일의 경우보다는 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 통일 전에도 편지로 서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어린이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해 주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알게 된다면 통일된 한반도의 어린이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채민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강정초등학교 이연수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의원 여러분,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초등학교 어린이 의원 이연수입니다.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거나 동호회원들이 같이 라이딩을 하는 모습 등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전거 이용자도 늘어나 1,3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나라에서도 자전거 전용 도로도 점차 늘려가면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도로에서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법이 강화되면서 국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07년 11,550건이었지만 해마다 조금씩 증가해 2015년도에는 20,099건에 이르렀습니다. 2016년도에는 조금 줄어든 17,412건으로 2007년에 비해 66%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해마다 평균 300명에 가까운 이용자가 자전거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통계로 보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75%가 주상해 부위가 머리 부위였으며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가 9.9%로 90% 이상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가 국민의 여가 생활이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를 탈 때 충돌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24%인 반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최대 99%로 4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에 머리 상해치가 20% 수준으로 줄어 중상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이 있어 미착용 시에는 벌금을 내고 있으나 자전거의 경우에는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90%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안전모를 착용했을 경우 중상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실험 결과로 보아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여가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즘 그 중심에 자전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모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 전기 자전거 등 모든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착용한다라고 정한다면 분명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자전거 구입 시에 안전모 등 안전보호 장구를 같이 구입하게 합니다. 안전장구를 갖춘 사람에게만 자전거를 구입할 수 있게 하며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전장구를 같이 구입하게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에게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셋째, 자전거 대여 시설들은 자전거를 대여할 때 반드시 안전보호 장구도 함께 대여하게 합니다. 넷째,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문화를 조성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는 아이들에게 안전모 등 안전보호 장구 착용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에서는 캠페인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면 많은 사람들이 안전모 등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연수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마전 초등학교 장유빈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의원 여러분, 저는 인천광역시 마전초등학교 어린이 의원 장유빈입니다. 중학교에 간 선배들과 대화 중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년에 중학교에 진학하는 6학년 학생으로서 관심을 갖게 되어 인터넷 등 매체를 이용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유학기제는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의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재능을 발휘하게 하자는 의도에서 진로 체험이나 프로젝트, 독서 토론, 역할극 등과 같은 체험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인근 중학교에서도 2학기에 한 학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가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도입이 되다 보니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이나 체험이 다양하지 않고 전문적인 강사를 초청하기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결국 비전문가를 모시는 일도 발생하여 학생들이 양질의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유학기제가 과연 다양한 체험을 통해 꿈과 끼를 늘리고 시험과 학업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과 정말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시험 부담이 사라졌으니 당연히 학업 부담이 줄어들 것이지만 이와 다르게 대부분의 학생들은 2학년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뒤처지지 않기 위해라는 이유 또는 부모님의 조급한 생각 때문에 학업 부담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가 시행 중일 때에는 수행평가로 점수를 낸다고 합니다. 시험은 한 학기에 2회이지만 과도한 수행평가는 학생들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내용이거나 지나치게 자주 보는 경우가 있어 평상시에도 항상 긴장하고 신경을 써야 하기에 지속적인 부담과 스트레스만 준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입시제도가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학기제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본연의 취지와는 다르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 교육부의 정책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재정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유학기제의 본 의미를 갖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이나 체험을 다양화하고 전문적인 강사를 초청하여 학생들이 제대로 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오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수행평가를 실제 수업과 연계된 꼭 필요한 것만 하도록 하여 과도한 수행평가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해서 청소년기의 학생들의 정신적 건강에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본인에게 맞는 진로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르치는 곳이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확대하여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공부만이 성공의 잣대가 아닌 본인의 적성에 맞는 것을 자유롭게 펼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장유빈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해서초등학교 김은혁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의원 여러분, 저는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해서초등학교 어린이 의원 김은혁입니다. 다양한 의약품의 발달과 손쉬운 구매로 인하여 각 가정 내에 여러 종류의 의약품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복용 후 남은 약을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리거나 싱크대에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았을 때에는 약품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하수로 배출되는 경우 생태계 교란 및 항생제 내성균을 형성시키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약국을 중심으로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국에 수거함을 두고 남은 약 또는 필요 없게 된 약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폐의약품 수거 사업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의약품 폐기 시 약국 수거함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67.4%나 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하천 등 주변 환경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의약물질은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매우 다양하여 현재 화수 처리 방법으로 완벽하게 제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의약품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의약품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활발히 참여하는 약국과 관련 기관에 환경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어서 적극적인 동참에 대한 보상을 주어야 합니다. 둘째, 폐의약품 회수 처리 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해 약봉투 또는 약상자에 폐의약품 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적어 넣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약국에만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와 대형마트 내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여 보다 간단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수시로 폐의약품을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수 처리에 대한 비용은 약국, 약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제약회사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약국, 약사회의 폐의약품 회수 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환경오염 방지 및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겠으며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은혁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파남초등학교 윤채은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의원 여러분, 저는 대전광역시 대전 파남초등학교 어린이 의원 윤채은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종전과 평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두 정상이 국경을 넘나들며 우리는 하나라는 의미를 심어주었고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통일이 성큼 다가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평화적 분위기 속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실험장 폐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통일부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실지 궁금합니다. 최근 한 공중파 방송국의 인터넷 여론조사에 의하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1순위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을 꼽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어린이 국회 연구회에서는 통일부의 향후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첫째, 현재로서는 핵실험장의 폐기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는데 기존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의 폐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찾아온다면 성인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는 것이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미국처럼 모병제를 실시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지, 모병제가 된다면 그 조건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셋째, 현재 아직도 남아있는 이산가족들을 만나고 싶어도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 분위기가 유지될 경우 이산가족의 상봉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상봉 횟수 등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과 북은 서로 오랜 시간 단절되어 비슷한 듯 하지만 너무 달라졌습니다. 남북이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남북이 종전선언을 하고 두 개의 국가로서 평화를 유지하게 될지 아니면 완전한 한 국가로서의 평화적 통일로 나아갈지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북 간의 종전 및 평화 통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핵무기의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폐기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실험장은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금방 복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평화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폐기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논의되어야 합니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적어도 10년 내에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한국의 남성들은 군대에 대해 가고 싶지 않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군대의 복지제도를 개선하여 군인을 직업으로 가지면 좋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셋째, 남북 협의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장소를 한 곳으로 지정해 놓고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산가족 상봉 연락소를 따로 마련하여 이산가족이 상봉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정해진 장소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만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수차례 남북 회담을 통해 종전만 할 것인지 아니면 평화통일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인지 확실히 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종전만 했을 때와 평화통일을 이루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정상회담을 통해 확실히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의 안보에 대한 걱정도 없어질 것이고 양국이 서로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윤채은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어린이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린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꼼꼼하게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이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통찰력과 또 심오한 능력, 그리고 발언력, 거기에 먼저 감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파주 문산초 이채민 어린이 의원께서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어우러지는 이런 화해와 교류 상황에서 우리 어린이들도 교류하고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 그 말씀에는 이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이제 교육부에서도 앞으로 교육 관계에서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북한과 함께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우리 어린이들도 교류 협력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남북 간에 어린이들이 교류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1998년에 바로 안녕 친구야 캠페인이란 이름으로 남북 어린이 그림 교환을 했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했고 2000년에도 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후에 이제 2007년에는 남북 청소년 축구 대회를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서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틀 엔젤스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우리 공연단이 예술단이 평양에 가서 그 공연을 했고 그리고 또 평양에 있는 소년 학생 예술단이 서울에 와서 이제 공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헐적으로 했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몇 년간은 이제 그런 게 거의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롭게 움트는 남북 교류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 어린이들도 북한 어린이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계속 논의해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어주신 이제 체육대회라든가 이제 편지 나누기라든가 또 직접 북한에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수학여행 가가지고 현지 어린이들과도 이야기도 하고 서로 같이 즐거움을 나누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4.27 판문점 선언이 보다 단계적으로 심화되고 또 교류협력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북한 어린이들과 함께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 강정초 이연수 어린이는 바로 이제 자전거 안전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통계 수치들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하기에 참으로 좋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이 자전거 안전모와 관련해서는 금년 3월에 도로교통법이 이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제 자전거 안전모를 쓰는 것을 어린이들에게만 쓰도록 권장했는데 이제 어른들도 또는 자전거에 때로 2인 자전거도 있고 또 자전거에 짐바지에 같이 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의 동승자에게도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행은 9월 28일부터 시행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전거 안전모, 어떤 스포츠든 어떤 기구든 그 이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안전이죠.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에 있는 놀이기구도 안전이 가장 우선이죠. 그래서 이 자전거도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안전모 착용을 위해서 4월 16일부터 30일까지를 그 안전모 착용 홍보 계도 기간으로 정했고 바로 이제 4월 18일이 자전거 날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전적으로 이제 홍보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안해 주신 자전거를 팔 때 안전도구도 같이 팔도록 하면 좋겠다. 또는 자전거를 빌려줄 때 안전도구도 같이 빌려주면 좋겠다. 그런 제안들은 참으로 필요한 제안이라고 보고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시군에서 자전거 대여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안전모도 같이 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예. 세 번째 우리 인천 마전초 이제 장유빈 어린이 의원께서는 지금 그 초등학교 6학년인데 벌써 이제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자유학기제는 이 전 정부에서 이제 2014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다가 2016년부터 전 학교에 다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취지는 우리 학생이 발표하면서도 이제 그 내용을 말씀하셨지만은
그 동안에 이제 그 선생님이 주로 이제 그 강의식으로 가르치는 우리 교과 학습을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직접 체험하는 그런 학습 기간을 두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가 어디에 맞는가도 본인이 스스로 찾는 기회도 주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광범위한 이제 체험을 하면서 학교 공부가 결코 단순하고 또 졸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그리고 즐겁게 함께 참여하면서 할 수 있다. 그런 그 경험들을 축적해서 본인이 나아갈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자 하는 게 이제 자유학기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 17년 두 해를 정말로 우리 자유학기제를 학생들이 즐기고 선생님들도 정말로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는 이제 지난 정부의 자유학기제를 이어받아 가지고 금년부터는 그걸 자유학년제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가 전국적으로 한 3,200개 되는데 그 중에 한 45%가 금년에는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라서 그건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과 어우러져서 자유학년제를 꾸미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이제 물론 아까 학생이 우려한 바로 이제 지역적으로 조금은 어려운 그 진로 체험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이제 진로 체험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그 학교마다 진로 체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학생들이 이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본인의 그 공부에 대한 또는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것에 대한 취미와 관심도 더 높일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진로도 찾아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구 해서초의 김은혁 그 어린이 의원께서 바로 이제 폐의약품 수거 체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폐의약품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에 아까 이제 그 학생이 이야기한 대로 바로 그 동안에 약국을 통해서 수거해서 이제 약국이 좀 헌신적으로 하는 약국들이 있는 곳에서는 폐의약품이 잘 수거되고 그렇지 못한 데서는 좀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아까 분리수거도 때로는 좀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번 금년 5월 달에 얼마 안 됐죠. 5월 달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폐의약품, 폐농약 등 이런 유해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개정을 했고 그것을 내년 초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것을 약국이 합니다만 그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더 체계적으로 폐의약품 등을 수거하고 그 수거한 것을 나중에 그 불에 태워서 소화를 통해서 폐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변화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의약품이나 이제 또 그런 유해 폐기물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수거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더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폐기물 관리법의 이제 개정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이제 대전 하남초 윤채은 어린이 의원께서 이제 한반도 평화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4.27 남북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으로는 이제 세 번째 회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4.27 회담을 하고 또 두 번째로 이제 5.16, 5월 26일 날 두 번째 회담을 했고 6월 12일 날 여러분도 알다시피 북미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반도의 비핵화, 1차적으로는 이제 그 북한의 비핵화와 그리고 또 평화체제 구축 이 두 가지를 이제 동시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이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그 실무회담들도 계속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나아가기를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고 여기 어린이 의원님들도 이제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신 몇 가지 핵실험 장뿐만 아니라 핵무기 폐기도 좀 제대로 되면 좋겠다. 우리 모두 그걸 바라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 이제 촉구해야 될 사안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도 같이 구축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참 놀라운 제안을 해주셨는데 모병제를 하는 나라들도 이제 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징병제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모병제에 대한 주장도 그동안에 있었는데 이건 이제 남북 관계 속에서 이제 군사적인 판단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또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우리의 그 어린이들이 이제 줄어가는 상황, 저출생의 상황 속에서 과연 그 병력의 모집이 얼마나 가능하겠느냐 이러한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의원께서 이제 말씀하신 남북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핵도 폐기되고 이제 평화 체제도 구축될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이 사안은 이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6월에 남북 적시자 회담을 했고 언제 남북 이산가족 상봉하기로 했습니까? 혹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2년 10개월 만에 이제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하면서 남북 적십자 간에 바로 이제 이 이산가족 상봉을 우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또 정례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뒤에 아마 논의를 해 봐야 될 사안이고 아마 그런 논의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통일 노력이나 이제 비용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문제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 어린이 국회의원들 여러분들이 함께 원하고 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은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통일을 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우리 5명의 어린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혹시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저한테 다시 질문을 보내주시면 나중에 성심성의껏 다시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는 오늘 어린이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하여 제안한 다양한 의견들을 깊이 명심하시어 앞으로 국가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부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수법률안 발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어린이 의원들이 발표할 우수법률안은 3개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우수 법률안 제목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혼 교육 강화와 결혼 자격증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경기 안양 부안초등학교 이하준 어린이의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안양 부안초등학교 어린이의원 이하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를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올해 2월에는 40대 엄마가 두 자녀를 살해한 사건이, 5월에는 30대 아빠가 두 자녀를 살해한 사건이, 7월에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60대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및 가정불화로 인해 힘들어하는 부모 및 아이들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아시아에서 1위, OECD 국가 중에서는 9위인데 이 문제를 그냥 지켜만 봐야 할까요? 따라서 저희 연구에서는 결혼교육 강화와 결혼 자격증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결혼교육 강화의 의미는 결혼과 관련된 모든 교육, 즉 결혼의 의미와 관련된 교육, 부부 또는 부모의 역할에 관한 교육, 결혼을 하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한 교육 등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 때까지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자격증 의무화는 국가에서 제시하는 결혼 교육을 이수하고 그 자격이 인정될 경우에만 결혼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지금처럼 만 18세 이상의 남녀가 간단한 혼인신고 절차만 받으면 결혼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아닌, 결혼 희망자가 국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했을 경우에만 결혼을 허가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결혼 교육을 강화하면 결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어렸을 때부터 생겨서 불행한 결혼 가능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자격증을 의무화하면 결혼하면서 생기게 될 문제들을 미리 진단받고 예방 또는 해결할 수 있어서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인 결혼에 대한 교육은 거의 없고 개인의 선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가정폭력 및 가정불화는 더 나빠지고 있고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신적, 신체적 불안으로 인해 학교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 또는 비행청소년 및 사회부적응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탐대실이라는 고사성어를 아십니까? 이 의미는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이 법률안으로 인해 혹시 모를 결혼 기피 현상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행복한 가정 아닐까요? 따라서 결혼 교육 강화와 결혼 자격증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이 꼭 채택되어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하준 어린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북 어린이 교류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구 두산초등학교 변유정 어린이의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대구 두산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변유정입니다. 남북한 어린이 교류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 사진 한번 봐주시겠어요? 법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들고 있는 이 사진이 지금 우리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남북한을 주제로 특별 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만 보면 금방 통일이 될 것 같은데 남북한 사이에 많은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통해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남북한 어린이들이 서로의 지역으로 수학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주도, 경주도 좋지만 북한은 더 재미있지 않을까요?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느끼시나요? 이미 경기도 교육청에선 북한 학교들과 자매 결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구광역시에서도 북한의 개성시와 교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한 여행이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란 뜻입니다. 둘째, 정부는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 어린이들의 숙식 제공과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야 대도시 초등학교뿐 아니라 시골의 초등학교들도 차별 없이 참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부는 사고나 전염병 발생을 대비해야 합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책임지고 교육부, 경찰청, 국정원 등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당연히 북한과도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요.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이 특별 법안이 시행되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첫째,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해 철도와 도로가 뚫릴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우리 엄마 아빠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둘째, 북한 어린이들의 인권 문제가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선 남한 어린이와 비교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영양 공급과 위생 지원을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큰 돈을 투자하고 싶어도 혹시 전쟁이 날까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들이 서로 교류하는 세상이라면 이런 걱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다음 달엔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산가족은 겨우 13만 명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사망하셨습니다. 살아계신 분들도 연세가 80이 넘어갑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더 빨리 교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애써 만든 이 특별 법안이 금방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놀러 가는 것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 되면 이 법은 금방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유정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 재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교내 안전 대피로 설치 의무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충북 동주초등학교 이현서 어린이의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부회장님,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동주초등학교 어린이의원 이현서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릴 법률안은 재난 재해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교내 안전 대피로 설치 의무화 법률안입니다. 어린이들이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재난, 재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안전하고 빠른 대피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 있어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고 또 항상 화재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해 특별훈련 기간을 정해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재난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피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상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피훈련에서도 아이들은 우왕좌왕하게 되고 건물 밖으로 대피하기 위해 교실을 나와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계단에서 합류하는 다른 층 아이들 때문에 고층의 아이들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정체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더 당황하게 될 것이고 많은 수의 아이들이 정체되어 있는 계단에서 한 명이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도미노처럼 많은 아이들이 넘어져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층의 아이들이 합류하는 복도와 계단에 아이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안전 대피로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안전 대피로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병원에서 환자가 진료실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바닥에 부착해 놓은 유도동선 화살표나 다음 사진과 같이 고속도로에서 나들목을 나갈 때 운전자가 혼란을 겪지 않고 목적지로 쉽게 갈 수 있도록 길에 표시해 놓은 색 화살표와 같은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전 대피로를 교내 각 층, 복도, 어느 곳에서든 쉽게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설치하고 층별로 색을 달리하여, 예를 들어 3층에 있는 아이들은 빨간색 화살표, 4층 아이들은 노란색 화살표만 보고 쭉 따라가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시 자료를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 불빛이 없는 곳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야광 장치를 사용하여 가시성을 높인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전 대피로는 재난 경보 발령 시 어린이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학교의 각 층, 복도마다 모두 설치하여 대피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하고자 이 법률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서 어린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 내 빗물 이용 시설 장치 설치 의무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광주 신용초등학교 박지윤 어린이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어린이 국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신용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연구회 박지윤입니다. 저는 오늘 학교 내 빗물 이용시설 장치 설치 의무화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빗물 이용시설을 아십니까? 최근 물의 재이용을 권장하고 또 강조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이나 오수, 하수와 폐수를 모아 적절히 처리한 다음 그 물을 농업, 공업, 조경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버리는 수자원을 재활용해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대체 수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물 부족이 심각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이스라엘, 이집트 등에서는 80% 이상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하고 있고 싱가포르, 호주, 스페인 등 소위 물 부족 스트레스 국가들에서는 10% 이상 물을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 내 빗물 이용 시설 장치를 설치하여 빗물을 재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빗물 이용 시설 장치를 활용하면 그냥 흘려보내기 쉬운 빗물을 조경, 청소, 세탁, 화장실, 텃밭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삼아 환경적,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친환경 학교 조성과 경제 교육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 내 빗물 이용 시설 장치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미 울산, 전주 등의 지자체에서는 상가, 아파트, 학교의 빗물 이용 시설 장치에 대한 설치를 지원하여 빗물을 주변 환경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도쿄도무 지하에 저류 시설을 설치하였고 도쿄 맥주 공장의 맥주통을 빗물 탱크로 바꿔 빗물을 모아 근처 수림에 뿌리는 조경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빗물 시설은 설치 비용보다 설치 후 빗물을 모아 사용하는 기회 비용이 훨씬 많은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초, 중, 고등학교에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하면 이러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환경 보존 의식 함량이라는 더 큰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밝은 대한민국, 나아가 우리 지구를 위해 학교 내 빗물 이용 시설 장치 설치 의무화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은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 폭력 예방과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자치법정 도입 의무화에 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강원도 한솔초등학교 최재민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강릉시 한솔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최재민입니다. 저는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자치법정 제도 의무화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실시한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의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전체의 71.5%, 중학생이 17.5%, 고등학생은 10.7%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의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서 많이 발생했던 학교폭력이 점점 연령층이 낮은 초등학교까지 확대되고 있어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내 체벌을 근절하기 위한 생활지도에 대한 책으로 상벌점 제도가 출발하였으나 상벌점제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와 논란이 증가하자 교육청은 그린 마일리지 제도로 이름을 바꾸어 실행하였으나 학생들의 인권 강화 차원에서 모든 교육청은 상벌점 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대안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청소년 법정과 독일의 학생 자치법정을 실시한 결과 학교폭력과 교칙 위반 사항을 50%를 줄이는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5개의 시범학교에서 시작됐던 학생 자치법정은 최근 효율적인 학생 생활 지도 방법이자 민주 시민성 함량을 위한 교육수단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현재 약 1,500개의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생 자치법정은 학생들이 사소하게 어길 수 있는 교칙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서 사전에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에 학생 자치법정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민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보호 SNS 의무화에 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서울 구산초등학교 김서진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구산초등학교 어린이 의원 김서진입니다. 제가 발표할 법률안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보호 SNS 의무화에 대한 법률안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이 사진은 심한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선택을 한 한 중학생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2016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겪는 초등학생의 비율은 68.5%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초등학생이 주로 겪는 폭력의 종류는 욕설과 모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욕설과 모욕은 주로 SNS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표로 보시는 바와 같이 SNS를 통한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그 절반에 가까운 수가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SNS를 통한 학교 폭력이 갖는 심각한 문제점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쉽게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SNS를 통한 사이버 폭력을 겪었거나 겪고 있지만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신고를 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친구들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어린이 국회 연구에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보호 SNS 의무화에 대한 법률안을 제안합니다. 이 법률안은 학교 폭력으로부터 우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청소년 보호 기능 SNS가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 폭력 피해 시 보호자에게 알림이 가는 서비스로 사이버 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 고운말 버전 SNS 지원이 있습니다. 요즘 SNS를 통해 비속어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욕설은 고운말로 바꾸어 전송하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학교폭력 SNS 상담소가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계정에 자동으로 친구 추가하여 학생들의 SNS로 인한 사이버 폭력 피해를 들어줄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서진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의 통합교육 의무화 법률안 대표 발의한 서울 맹학교 유세범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맹학교 어린이 국회연구회 의원 유세봄입니다. 저는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의무화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맹학교 시각장애 특수학교에서 시각장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를 다니면서 너무나 아쉽고 선생님들도 안타까워하는 점은 한창 즐겁고 행복하게 많은 학생들과 뛰어놀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초등 전교생이 17명이며 모두가 시각장애 1, 2급으로 학생 대부분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학교 행사를 모두 모여 한다 해도 30-40명이 그것도 보조해주는 어른들이 더 많아 마음껏 뛰어놀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재작년에 선배들은 우리 학교 옆 서울청운초등학교 6학년 한 반과 한 학기에 4번 1년 동안 8번의 통합교육을 했는데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학기를 마칠 땐 서로 즐겁게 인사하고 함께 까불고 놀았답니다. 비록 37명이었지만 함께하는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교육은 그 다음 해에는
선생님들이 사정이 생기자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꼭 해야 하는 의무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른이 되면 시각장애인끼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함께 뛰어놀고 함께 공부하게 된다면 서로 편견 없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것이고 어울려 밝고 정다운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특수학교와 인근의 일반 학교에 매해 의무적인 통합교육 실행을 제안합니다. 1. 특수학교와 인근의 일반 학교는 매해 4회 이상 의무적으로 통합교육을 실행한다. 2. 장애학생은 함께 살아갈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초교육을 위함이며 3. 비장애 학생은 다른 사람을 편견 없이 이해하는 사회인으로 자라나기 위함이다.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더불어 같은 공간에서 같은 교육을 받으며 즐겁게 뛰어놀며 배우는 통합교육을 특수학교와 인근, 초, 중, 고 등 일반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모두가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소통하는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본 법안의 목적이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유세범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국회 절차에 따르면 발의 법률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끝나면 그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찬반 토론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우수 법률안 7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상, 금상 및 우수상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법률안 7건 중에서 대상 1건, 금상 1건, 그리고 우수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의원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다수 득표 순으로 대상 1건, 금상 1건, 그리고 국회의장 우수상 5건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본회의에 부의되지는 않았지만 오전 상임위에 상정되었던 나머지 10건의 법률안은 국회 부의장 우수상을 수상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 방법에 대해서 의정 연수원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회의정 연수원장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투표는 앞서 내용 설명을 들은 우수법률안 7건 중에서 대상 1건, 금상 1건, 우수상 5건을 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투표용지를 보면 법률안의 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발표한 7건의 법률안 중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법률안의 번호를 투표용지에 하나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법률안의 번호를 2개 이상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법률안 번호 이외에 찬성, 오케이 등 다른 표시를 한 경우에도 모두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앉아있는 의석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법률안의 번호를 하나만 투표용지에 쓰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번호는 나누어드린 의사일정 제2항 우수법률안 발표요건을 참고하시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투표용지의 투표함 투입은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후 어린이 의원 여러분께서는 국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앞열부터 순서대로 투표함이 있는 곳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각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투표와 개표 과정에 참여할 어린이 간표위원 4명을 지명하겠습니다. 대전 문지초등학교 정규철 어린이 의원, 울산 언양초등학교 우준현 어린이 의원, 전주 지곡초등학교 심선아 어린이 의원, 서울 누원초등학교 이수빈 어린이 의원, 이상 4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간표위원께서는 국회 직원의 안내를 받아 간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는 방금 발표한 7건의 법률안 중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법률안 번호를 배부해드린 투표 용지에 하나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 투표 용지에 기재를 다 하셨습니까? 기재를 다 하셨으면 국회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고 개표를 수고하셨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간표위원들은 국회 직원들과 같이 개표 과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개표와 집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수 법률안에 대한 투표 결과가 모두 집계되었습니다. 어린이 간표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7건의 법률안은 내용이 다 훌륭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두 대상감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다 드릴 수가 없는 만큼 부득이 어린이 의원들의 민주적인 투표를 통하여 수상자가 선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에는 오늘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에 참가한 138명의 어린이 의원 중 133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등상인 대상입니다. 그냥 서울 맹학교 유세범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의무화 법률안 총 64표를 얻어 대상으로 선정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상입니다. 대구 두산초등학교 변유정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어린이 교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총 20표를 얻어서 금상으로 선정되었음을 발표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장 우수상입니다. 경기 안양 부안초등학교 이하준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혼교육 강화와 결혼 자격증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충북 동주초등학교 이현서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재해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교내 안전대피로 설치 의무화 법률안, 광주 신영초등학교 박지윤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내 빗물 이용시설 장치 설치 의무화 법률안, 강원 한설초등학교 최재민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폭력 예방과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자치법정 도입 의무화에 대한 법률안, 서울 구산초등학교 김서진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보호 SNS 의무화에 대한 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이 국회의장 우수상으로 각각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오늘 하루 체험해보고 참여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린이 의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셨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에 참여하여 활동한 의정 경험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시고 또한 그 기억들이 앞으로 큰 꿈을 가꾸고 키워가는 과정에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모두가 미래의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되어서 바로 이 국회의사당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어린이 의원 지도교사 학부모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함께 하신 이주영 부의장님, 주승용 부의장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성건 국회 사무총장과 이 행사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원만하게 준비한 조기열 의정연수원장을 비롯한 연수원 직원 여러분, 그리고 관련 국회 사무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4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안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제14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희상 국회의장님께서 대상과 금상 및 우수상을 시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영예의 대상은 서울 맹학교입니다. 수상학교에는 상장과 함께 100만 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되겠습니다. 대상을 수상하게 된 서울 맹학교 어린이 의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대상, 서울맹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위 어린이국회 연구회가 제출한 법률안이 제14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우수법률안 대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국회의장 문희상. 네, 수상자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학교는 대구 두산초등학교입니다. 수상학교에는 상장과 함께 90만 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되겠습니다. 금상을 수상하게 된 대구 두산초등학교 어린이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금상, 대구 두산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위 어린이국회 연구회가 제출한 법률안이 제14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우수법률안 금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국회의장 문희상. 다음은 국회의상 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안양 부안초등학교, 충북 동주초등학교, 광주 신용초등학교, 강원 한솔초등학교, 서울 구산초등학교 이상 5개 학교입니다. 수상학교에는 상장과 함께 80만 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되겠습니다. 먼저 경기 안양 부안초등학교의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경기 안양 부안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위 어린이국회 연구회가 제출한 법률안이 제14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국회의장 문희상. 다음 충북 동주초등학교입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우수상, 충북 동주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광주 신용초등학교입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우수상, 광주 신용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강원 한솔초등학교입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우수상, 강원 한솔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서울 구산초등학교입니다. 상장, 우수상, 서울 구산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일동 차렷, 의장님께 대하여 격려. 바로 수상자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 부의장 우수상입니다. 국회 부의장 우수상은 10개 학교가 수상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주영 국회 부의장님께서 우수상을 시상하시겠습니다. 수상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남 장유초등학교, 대구 감천초등학교, 충남 탑동초등학교, 충북 남천초등학교, 인천 용일초등학교, 이상 5개 학교입니다. 수상학교에는 상장과 함께 70만 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되겠습니다. 먼저 경남 장유초등학교에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우수상, 경남 장유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위 어린이국회 연구회가 제출한 법률안이 제14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국회 부의장 이주영. 다음 대구 감천초등학교입니다. 대구 감천초등학교 나오시죠. 우수상 대구 감천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충남 탑동초등학교입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우수상, 충남 탑동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충북 남천초등학교입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우수상, 충북 남천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인천 용일초등학교입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우수상, 인천 용일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부의장님께 격려. 바로 수상자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승용 국회 부의장 우수상입니다. 사정에 따라 김성근 국회 사무총장님께서 전수하시겠습니다. 수상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영화초등학교, 부산 백산초등학교, 대구 침산초등학교, 전남 완도초등학교, 경북 모전초등학교, 이상 5개 학교입니다. 수상학교에는 상장과 함께 70만 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되겠습니다. 먼저 서울 영화초등학교에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우수상, 서울영화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위 어린이국회 연구회가 제출한 법률안이 제14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국회 부의장 주승용. 다음 부산 백산초등학교입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우수상, 부산 백산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대구 침산초등학교입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상장, 우수상, 대구 침산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전남 완도초등학교입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우수상, 전남 완도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경북 모전초등학교입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우수상, 경북 모전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일동 철엽 사무총장님께 격려. 바로 수상자들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 법률안을 제출한 어린이국회 연구회 지도교사에 대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수여가 있겠습니다. 시상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수상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안양 부안초등학교, 대구 두산초등학교, 경남 장유초등학교, 대구 감천초등학교, 충남 탑동초등학교, 충북 남천초등학교, 인천 용일초등학교, 서울 영화초등학교, 충북 동주초등학교, 부산 백산초등학교, 대구 침산초등학교, 전남 완도초등학교, 광주 신용초등학교, 강원 한솔초등학교, 서울 구산초등학교, 서울 맹학교, 전북 경북 모전초등학교. 이상 17개교 선생님께 시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안양 부안초등학교 지도교사 허성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경기 안양 부안초등학교 교사 허성. 위 사람은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한 제14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남다른 열정과 지도력을 발휘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13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 다음 대구 두산초등학교 지도교사 홍경숙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대구 두산초등학교 교사 홍경숙.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경남 장유초등학교 지도교사 이선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경남 장유초등학교 교사 이선.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대구 감천초등학교 지도교사 김종렬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대구 감천초등학교 교사 김종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충남 탑동초등학교 지도교사 김옥규 선생님이십니다. 상장, 충남 탑동초등학교 교사 김옥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충북 남천초등학교 지도교사 정동재 선생님이십니다. 상장, 충북 남천초등학교 교사 정동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인천 용일초등학교 지도교사 조재영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인천 용일초등학교 교사 조재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서울영화초등학교 지도교사 이현진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서울영화초등학교 교사 이현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충북 동주초등학교 지도교사 박하영 선생님이십니다. 상장 충북 동주초등학교 교사 박하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부산 백산초등학교 지도교사 김시은 선생님이십니다. 상장 부산 백산초등학교 교사 김시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대구 침산초등학교 지도교사 안지혜 선생님이십니다. 상장 대구 침산초등학교 교사 안지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완도초등학교 지도교사 김동재 선생님이십니다. 상장 전남 완도초등학교 교사 김동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광주 신용초등학교 지도교사 노홍석 선생님이십니다. 상장 광주 신용초등학교 교사 노홍석.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강원 한솔초등학교 지도교사 김영현 선생님이십니다. 상장 강원 한솔초등학교 교사 김영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서울 구산초등학교 지도교사 이지혜 선생님이십니다. 상장 서울 구산초등학교 교사 이지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서울맹학교 지도교사 김희진 선생님이십니다. 상장 서울맹학교 교사 김희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마지막 순번이십니다. 경북 모전초등학교 지도교사 박준석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경북 모전초등학교 교사 박준석.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일동 차렷 부총리님께 격려. 바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 질문서에 대한 국회 사무총장상 수여가 있겠습니다. 시상은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수상학교와 지도교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문산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백천기, 제주 강정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이승호, 인천 마전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김양희, 대구 해서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조은진, 대전 파남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최재혁. 이상 5개 학교와 지도교사입니다. 수상학교에는 상장과 함께 60만 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되겠습니다. 먼저 경기 문산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백천기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경기 문산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위 어린이국회 연구회가 제출한 질문서가 제14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우수 질문서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국회 사무총장 김성곤. 상장 경기 문산초등학교 교사 백천기. 위 사람은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한 제14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남다른 열정과 지도력을 발휘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기에 그 뜻을 높이 기리고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국회 사무총장 김성곤. 사진. 다음 제주 강정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이승호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제주강정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상장 제주강정초등학교 교사 이승호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인천 마전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김양희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인천 마전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상장 인천 마전초등학교 교사 김양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대구 해서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조은진 선생님이십니다. 상장 대구 해서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상장 대구 해서초등학교 교사 조은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대전 파남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최재혁 선생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대전 파남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상장 대전 파남초등학교 교사 최재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사무총장님께 격려. 바로 수상자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